그거를 완전히 다 손상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은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건 피부 보습, 목욕입니다. 그래서 목욕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목욕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목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목욕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근데 목욕은 왜 해야 하는가? 외부로부터의 먼지, 땀, 각종 원인 물질들을 닦아내는 역할, 그 다음에 목욕을 함으로써 피부에 보습을 줘가지고 피부의 보호 장벽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욕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목욕 방법은 평소 목욕물,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목욕물보다 약간 낮은 온도로, 그러니까 체온보다 약간, 우리 보통 목욕물은 42도, 뭐 43도 이런 정도의 목욕물이 딱 좋은 목욕물이니까, 사우나 같은 데 가도 뭐 44도, 43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른들 들어가면 아 시원하다 이러면서 좋은 그 따끈한 목욕물인데, 그러면 더 가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목욕물은 한 38도에서 40도 전후, 조금 보통 사람보다 약간 덜 뜨거운 걸로 하셔야지 덜 가렵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 15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피부를 때미는 수건이나 뭐 거품 타올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 자극을 줘서 미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누는 꼭 쓰시되, 비누를 손에다가 거품을 충분히 내서 아까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땀, 먼지, 뭐 여러 가지 균 이런 거를 비누 거품에 묻혀서 한번 닦아내린다 하는 개념으로 하시되, 어떤 그 자극을 주는 뭐 미는 그런 그 때밀이 수건 뭐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을 그렇게 한 15분 정도 하고 나서 중요한 게 빨리 나오자마자 물기를 닦고, 그 다음에 물기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는 환자 피부의 정도, 그 다음에 계절 이런 거에 따라서 겨울에는 조금 오일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해야 좀 보습이 유지가 오래되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그런 그 오일 성분이 들어가거나 너무 끈끈한 크림 타입, 그러니까 연고 타입으로 좀 끈끈한 거나 이런 걸 쓰시면 땅구멍을 막고 이래서 오히려 더 아토피염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여름에는 로션 타입이나 약간 젤 타입이나 이렇게 좀 수분, 그러니까 증발이 좀 되면서 피부를 시원하게 상쾌하게 하는 느낌이 드는 걸 쓰시고, 겨울에는 오일이 좀 들어간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운 게 제일 중요한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가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운 거를 해소를 시켜주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첫째,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고 보습을 해준다. 그러면 촉촉하고 그러면 덜 가렵고요. 감염도 덜 되고 촉촉하니까. 두 번째, 원인이 되는 물질이 계속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원인 물질을 없애준다. 그것만 가지고도 조절이 안 되면 약을 써서 덜 가렵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쓰든 뭐 온도를 맞춰주든 보습을 시키든 간에 피부가 간지럽지 않게, 또 그래서 긁지 않게 해주는 게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려운 증상을 해소시켜서 피부가 정상 피부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약을 안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약도 같이 먹여서 피부가 덜 가렵게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요새는 하도 이상한 그 매스콤이나 이런 걸 보고 와가지고 아토피 피부염인지는 아는데 약 쓰시려고요. 우리 애는 항히스타민제 안 먹일 거예요. 스테로이드 들어가는 거 안 먹일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시고, 정확하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그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떤 환자는 아기가 33개월인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먹이고 33개월 동안 그 애가 너무 밤마다 가려워서 울고, 목욕 한번 시키려면 울고, 그래서 이사를 5번인가 6번을 다녔대요. 옆집에서 하도 난리를 쳐서 애가 너무 울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한 번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엄마 혼자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된장국에다가 애기 밥만 말아서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뭐 이상한 물, 이상한 이런 거 어디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우리나라 보호자들의 엄마들이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사 선생님이나 뭐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그 전문가의 말은 안 들어도 옆집 아줌마 말을 더 잘 듣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옆집 엄마가 우리 옆집 애가 이렇게 해서 낳대니까 그 병원에 가봐야 뭐 맨날 약 쓰라 그러고 그러니까 옆집 엄마 말대로 하겠다.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33개월 된 환자도 엄마가 약도 안 쓰고 검사도 안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마지막에 한 30분 설득을 하다가 애가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너무 간지러우니까 겨울에 병원에 왔는데 얘가 엄마랑 나랑 3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난방이 나오니까 방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가 없어져서 애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가 여기 너무 더워서요. 아마 밖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찾아보니까 우리 병원 현관에 앞에 그 대리석 도끼다시 그 위에 시원하니까 애가 거기에 누워 있어요. 그 방해를 못 있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서 그럴 정도로 해놓으면서 약도 안 먹이고 검사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얘기를 하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뭐 미국이면 내가 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 성적학대만 아동학대가 아니고 아픈데 치료 안 해주는 거, 배고픈데 안 먹여주는 것도 아동학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애가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 치료도 안 해주는 거가 아동학대다.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 약물 치료는 꼭 하셔야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포비아, 스테로이드 공포증이 우리나라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보신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는 절대 쓰면 안 되나요?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조금 전에 천식을 강의 들으실 때도 들으셨겠지만 알레르기 염증을 조절하는 제일 좋은 약물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약제이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강도의 제제를 골라서 짧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강도도 다양해서 지금 외용적으로 연고나 이렇게 바르는 외용제 스테로이드가 단계가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우리가 나눕니다. 그래서 물론 1단계가 제일 강한 건데 그 1단계는 아기들한테는 별로 쓰질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 쓰는 게 5, 6, 7단계 정도의 스테로이드는 뭐 단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쓰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잘 모르고 무조건 스테로이드는 쓰면은 애가 키도 안 크고 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시질 않는데 아기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강도를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쓰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스테로이드 A라는 연고를 하나 처방을 받았어요. 그거를 조금 쓰고 보니까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애가 조금 또 뻘건 기운이 나타날 때 또 쓰는 거예요. 그거를 뭐 3개월 전에 처방받은 걸. 그러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테로이드 강도가 1단계부터 7단계가 있어서 처음에 얘가 처방을 받을 때는 애가 심해서 예를 들어 5단계짜리 약을 처방을 받았으면 많이 좋아졌다가 이제 조금 나빠지기 시작할 때는 7단계 제일 낮은 걸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옛날에 타온 스테로이드제 아니면 옆집에 엄마가 우리 애는 얘보다 더 심했는데 이거 바르니까 싹 났어요.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하고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환자라도 증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요번에는 7단계를 써야 되겠다. 요번에는 5단계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시기와 또 계절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쓰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연고 하나 처방받고 그거 가지고 여기 발바닥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눈두덩, 예를 들어서 목덜미, 사타구니, 겨드랑이 이런 데의 피부는 손바닥보다 거의 100배 이상 흡수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똑같이 보기에 진물이 철철 나고 똑같이 손등하고 눈두덩하고 증상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눈두덩에는 7단계 제일 약한 걸 써야 되고 손등에는 1단계를 써도 안 들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고 하나 처방받아서 눈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발바닥에도 바르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처방을 받아서 연고를 쓰셔야 되고 필요하면 연고도 꼭 바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단계별로 피부 상태, 나이, 부위, 심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감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환자 한 300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88.2%, 10명 중에 9명이 감염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포도상구균 감염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감염이 돼 있으면 이 환자가 이게 포도상구균 감염이 돼 있던 환자인데 굉장히 피부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나빠지지만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가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상구균이라는 균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독소를 내는데 이 독소가 굉장히 가려움증을 오래 지속시키고 굉장히 더 가렵게 만드는 그런 독소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균이 검출이 되면 먹는 약으로 항생제를 꼭 복용을 일정 기간 하셔야 되는데 요새 또 항생제라면 또 난리 나잖아요. 뭐 어느 병원이 항생제 처방률이 몇 %다 이런 게 막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무조건 필요한데도 항생제를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할 때는 반드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한 거하고 피부 감염하고 관계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목욕을 거의 안 시키고 뭐 부분 닦아만 준다 그랬던 환자는 100% 감염이 돼 있고 매일 목욕을 해도 43% 감염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게 2차 감염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차 감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피부가 더 가려워지고 피부 상태를 아토피 피부염을 더 악화시키고 만성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 감염은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가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아토피 피부염은 치료를 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자체를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아토피 피부염은 생후 처음으로 보이는 알레르기 질환의 징후입니다. 그래서 얘가 앞으로 천식이 생길지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던 환자의 한 70%가 자라면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아토피 있던 애들 10명 중에 7명이 한 서너 살 되면 천식, 그 다음에 조금 크면 비염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 치료를 해주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천식이나 비염이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아시고 아토피 피부염의 기미가 보이면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그 병원에서 저희 그 알레르기 센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가 천식으로 된 애들, 그러니까 지금 천식인 애들 조사를 해보니까 62%가 아기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애들의 거의 85%가 얘가 천식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던 애가 천식이 되고 천식이 있던 애가 알레르기 비염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는 별로 없고 이렇게 순서가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이런 증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미리 발견해서 치료를 해주면 천식이나 비염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의 최종 목표는 환자나 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최종적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부도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아기가 뭐 간지럽지도 않아야 되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 한 번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염의 재발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레르기 행진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식이나 비염이 오는 걸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한 달 전에 구로구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좀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거를 해봤더니 104명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환자 자신이 우리 애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으냐 얘가 생활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우선 너무 가려워서 애가 집중을 못한다. 그 다음에 가려워서 거의 잠을 못 잔다 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피부 때문에 애가 너무 창피했다. 그래서 밖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친구들이 자꾸 놀린다. 이런 것들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부가 간지럽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애가 자라면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발달에도 지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이 겪는 문제점으로는 애가 너무 가려워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도대체 잠을 못 자요. 자꾸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들은 자꾸 너무 간지럽고 그래서 이불도 안 덮고 잡니다. 겨울에도 대부분 다 이불도 안 덮고 내복도 안 입고 이러니까 엄마가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불 덮어주고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건조하고 또는 이런 더운 환경이 견디기가 힘드냐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환자 엄마가 와서 애가 자다가 봐서
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애가 없어져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우리 애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찬바람하고 그 김을 쏘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 그 다음에 약간 습기, 그게 얘한테는 너무 행복한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가 잠을 못 잔다 하는 게 가족이 겪는 문제점 중에 꽤 많은 수고, 그래서 아이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하는 게, 그러니까 가족 전체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잠도 못 자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쳐다보는 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병원에 와도 이렇게 다른 애들이랑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 병원에서 제가 알레르기 센터를 따로 하고 방을 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엄마들이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들을 데리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엄마들이 이제 그냥 궁금해서 아유 애가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쳐다보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다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신경질을 자주 낸다. 온 식구들이.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심지어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화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치료비가 사실 너무 많이 든다. 병원비, 아까 뭐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하는 거, 특수용품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어떤 게 제일 바라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의료보험 혜택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서 특수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또는 진먼지 진드기 방지하는 그런 침구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게 다 의료보험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보호자들이나 또는 환자들이 겪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라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정부나 이런 쪽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그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 관리 수칙을 10개를 만들어서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늘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욕이나 보습 이런 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 환경도 적절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요즘같이 장마철처럼 너무 습해도 간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면소재 옷을 입히고 손톱은 짧게 깎아서 극덜해도 상처가 덜 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원인 물질을 찾아서 원인이 확인된 것만 피해줘야 된다. 가급적이면 모유 수유를 하시고, 이유식은 6개월 이후에 시작해서 외부로부터의 자기 엄마한테서 온 단백질이 아닌 이종 단백질은 좀 늦게 아기들한테 노출시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전문의의 진료에 따른 약물요법은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물론 의사이기도 하지만 엄마들이 요즘에 너무 치료를 그렇게 아까 제가 아동 학대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고, 애한테 적절한 스테로이드 정도도 그렇게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애기한테 적절한 제형을, 약제를 처방을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심한 스트레스나 급격한 온도 변화는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전문의와 먼저 상담한 뒤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그 보습제가 좋다고 해서 어떤 엄마도 아토피가 있고 아기도 아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바르니까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우리 아기도 한번 이거를 발라줘야지 하고 발랐는데 그게 부작용이 나와서 얘가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가 병원에 오시면 엄마들이 보습제는 그럼 선생님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습제는 추천을 안 해드려요. 그 이유는 피부 상태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지금 바르고 있는 보습제가 어떤 거예요 해서 너무 얼토당토 무슨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가 아닌 다음에는 그게 보습이 잘 되면 그냥 그거 바르세요. 그런데 역시 스테로이드, 아까 연고나 마찬가지로 보습제도 A라는 보습제가 지금 잘 들었지만 지금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할 때인데 다음번에 피부가 좀 좋아지고 나면 그게 안 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피부가 혹시 다른 이유로 더 나빠지면 그 보습제가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셔야 되고, 보습제를 선택하실 때는 처음 써보는 보습제는 뭐 얼굴이나 이런 데 발라보시지 말고 반드시 손등이나 손 조금 일정 부분, 작은 부분을 발라서 한두 번 발라서 반응을 본 다음에 좋으면 사시고, 그러니까 항상 제일 작은 포장의 제제를 새 거를 사서 한번 써보고 그게 좋으면 나중에 큰 걸로 사셔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토피 피부염의 올바른 치료 예방으로 소아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토피 피부염은 태열이라고 또 크면 좋아진다고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은 조기에 정확히 진단해서 치료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100% 좋아지는 아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을 일찍 치료하면 자라면서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이 발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